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부의 원전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부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의 정신세계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강력한 철학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수차례 읽으며 가슴에 새겼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원문 그대로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그 뒤에 우리가 당장 삶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실행 방안들을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의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열망이다. 이 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라. 희미한 열망은 희미한 결과만을 가져온다. 마치 작은 불꽃이 적은 양의 열기를 내는 것과 같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하게 정의된 목적이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마음속에 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것이 강박관념이 될 정도로 키워라.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열망을 물리적인 실체로 바꾸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막연한 바람은 아무런 힘이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불타는 의지는 온 우주의 기운을 당신에게 집중시킨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로 무장해야 한다. 당신의 열망이 생존을 위한 절실함을 넘어 삶의 사명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에게 길을 비켜주기 시작할 것이다. 이 문장은 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우주는 그런 모호한 신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히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가 선명해야 비로소 에너지가 응집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신념과 시각화의 원리입니다. 신념은 잠재의식의 반복적인 자기 암시를 줌으로써 만들어지는 정신상태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부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느껴라. 신념은 당신의 유한한 마음을 무한한 지성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모든 불운과 실패의 기억을 마음에서 씻어내고 오직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만 집중하라. 마음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은 자석과 같아서 그 생각과 일치하는 물질적 대상을 끌어당긴다. 따라서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이 오고 부를 확신하면 부가 찾아오는 것은 우주에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신념은 한계를 모르는 마음의 힘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도구다. 당신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때 비로소 기적이라 불리는 일들이 일상처럼 펼쳐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내면의 확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힐은 여기서 신념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훈련된 정신의 근육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은 거울 속의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이미 성공한 미래의 나를 매일같이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합니다. 셋째, 자기 암시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암시는 오감으로 들어오는 자극을 통제하여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일종의 통신수단이다. 인간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갖는다. 매일 아침과 밤 당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라. 목소리가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될 때 그 진동은 잠재의식에 깊은 각인을 남긴다. 생각은 곧 물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여 행동 지침으로 삼는다.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당신의 혀가 내뱉는 말은 당신의 미래를 그리는 붓과 같으므로 결코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한계를 짓는 부정적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매일 반복하는 확언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의 승리의 기억을 심어주고 결국 당신을 그 목표의 지점으로 데려갈 것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땅과 같아서 당신이 뿌리는 말의 씨앗을 가리지 않고 싹 틔움으로 오직 성공과 풍요의 씨앗만을 정성스럽게 심어야 한다. 자기 암시는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코딩 작업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의 목표와 긍정적인 확언만을 반복해서 들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의 노예가 아닌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 지식의 활용 방법입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힘이 아니다. 지식은 명확한 행동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목적으로 체계화될 때만 힘이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조직하여 부를 창출할 것인지 아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다. 많은 사람이 학교 교육을 마치면 지식 습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학습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타인에게 유익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지식은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담긴 계획과 결합할 때 비로소 황금으로 변하는 마법을 부린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넘어 당신의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핵심 지식을 선택하고 이를 즉시 실행에 투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목적, 지향적으로 조직하여 실제적인 결과물로 변환시키는 지혜로운 응용력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백과사전 같은 지식인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날카로운 전문성을 가진 이들입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다섯째, 상상력이라는 공장입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작업실과 같다. 이곳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이 형성되고 다듬어진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조합하는 합성적 상상력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한 지성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상상력을 통해 계속해서 구체화하면 결국 거대한 부의 원천이 된다. 세상의 모든 거대한 기업과 발명품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머물던 작은 상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상력을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신의 마음이 그릴 수 있는 지도가 크면 클수록 당신이 실제로 차지하게 될 영토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질 것이다. 현실의 제약에 갇히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가장 높은 곳까지 날아올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매일 자유를 허락하라. 상상력은 영적인 세계의 아이디어를 물질적인 세계의 현실로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이며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문명은 상상의 산물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내 마음의 공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섯째,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하는 부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라. 만약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한다면 즉시 두 번째 계획으로 대체하라. 실패는 단지 당신의 계획에 결함이 있다는 신호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워 다시 도전했다. 계획이 없는 열정은 방향 없는 화살과 같다. 조력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완벽한 계획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실행과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만 견고한 계획이 완성된다. 한 번의 좌절에 무릎 꿇지 말고 그 경험을 비싼 수업료로 여겨 더 나은 다음 단계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계획은 보이지 않는 꿈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정렬시키는 정교한 청사진이며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이의 전유물이다. 계획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상황에 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데이터로 삼아 더 완벽한 다음 단계를 구축하는 인내심이 부를 결정합니다. 일곱째, 결단력의 속도와 유지입니다. 수백 명의 억만장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결정을 매우 신속하게 내리고 한 번 내린 결정을 변경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느리게 한다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한참이 걸리고 그 결정조차 주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바꾼다. 결단력은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우유부단함은 부의 가장 큰 적이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당신의 직관과 분석을 믿고 나아가라. 명확한 결단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행위다. 빠른 결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며 끈기 있는 유지력은 결국 그 결정을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마법을 부린다. 성공은 스스로를 믿고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결단력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즉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할 때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성공을 향해 질주하게 될 것이다. 빠른 결단력은 기회를 포착하는 핵심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빠른 실행 후 교정하는 자세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덟째, 끈기라는 이름의 보험입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중도 포기다.
끈기는 신념을 현실로 바꾸는 필수적인 요소다.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깔릴 때 대다수의 사람은 발길을 돌리지만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은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다. 끈기는 습관의 결과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거대한 성취를 만든다. 당신의 계획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성장을 위한 시험으로 받아들여라. 끝까지 버티는 힘이야말로 당신을 평범한 사람들과 차별화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부는 끈기 있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세상에 지능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드물기에 끈기야말로 가장 희귀하고 값진 재능이다. 당신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면 패배는 단지 일시적인 지체일 뿐이며 결코 당신의 종착역이 될 수 없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해 뜨기 직전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승리의 월계관을 쓴다. 끈기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아홉째, 조력자 집단인 마스터마인드의 활용입니다. 2개 이상의 마음이 조화로운 정신 상태로 결합할 때 거기에서 제3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발생한다. 이를 마스터마인드라고 부른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당신의 목표를 지지하고 당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과 팀을 구성하라. 마스터마인드 그룹과의 교류는 당신의 사고폭을 넓혀주고 혼자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끌어내준다. 조화와 협력은 부를 축적하는 가장 빠른 경로 중 하나다. 주변에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지혜를 흡수하라. 타인의 지성과 경험을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찾는 것과 같다. 마음과 마음이 공명할 때 일어나는 창조적 불꽃은 혼자만의 고군분투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다. 지혜로운 조력자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당신의 성공 확률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가장 지능적인 전략임을 깨달아야 한다. 협력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들과의 연결은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열째, 성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전환하는 비결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 중 하나인 성에너지를 창조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라. 이 거대한 에너지를 단순히 육체적인 분출로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이나 사업, 예술적 창조로 돌릴 때 인간은 천재성을 발휘하게 된다. 위대한 지도자와 예술가들은 대부분 이 에너지를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이 넘치는 생명력을 당신의 목표를 향한 추진력으로 사용하라. 에너지를 보존하고 이를 지적인 창조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당신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집중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내면의 강렬한 욕구를 위대한 성취를 위한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놀라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절제된 에너지는 당신의 의지력을 극대화하고 목표를 향한 집요한 몰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정신적 자산이다. 본능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창조의 도구로 다스릴 때 당신은 비로소 평범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는 본능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열정으로 바꾸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내 안의 역동적인 힘을 성공을 위한 연료로 태울 때 비약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색다르고 실질적인 방안 10가지를 제안해드립니다. 첫째, 경제적 정체성 선언문을 작성하여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낭독하십시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미 연간 얼마를 버는 가치 있는 사업가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세요. 뇌는 현재형 문장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당당하게 선언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정체성에 걸맞은 행동을 유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며 그 부가 실제함을 온몸으로 수용하십시오. 둘째, 미래부의 가계부를 미리 작성해보세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지만 내가 목표한 금액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구체적인 항목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기부금, 투자금, 가족을 위한 선물 비용 등을 미리 할당하다 보면 그 금액이 막연한 숫자가 아닌 실제적인 실체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는 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며 당신의 무의식에 돈이 흘러들어올 통로를 미리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목표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장소에 가서 그 분위기를 체험하십시오. 최고급 호텔의 로비에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조용히 산책해보는 것입니다. 그곳의 향기, 사람들의 태도, 공간의 공기를 피부로 직접 느끼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추상적인 상상에서 현실적인 갈망으로 구체화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곳을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당신이 당연히 머물러야 할 안식처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마스터마인드 노트를 만드십시오. 주변에 직접적인 조력자가 당장 없다면 내가 존경하는 멘토 5명을 설정하고 매일 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상황에서 나폴레온 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주영 회장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라고 스스로 묻고 그들이 해줄 법한 답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고차원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하며 마치 위인들의 지혜가 당신의 머릿속에 직접 내려앉는 듯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부와 성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뉴스, 자극적인 가십, 영양가 없는 소셜미디어 소비를 과감히 끊어내세요. 그 비어있는 시간에 성공 철학서나 전문 지식을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의 뇌로 들어오는 입력값이 바뀌어야 행동이라는 출력값이 바뀝니다. 오염된 정보를 차단하고 순도 높은 성공의 에너지만을 뇌에 공급할 때 당신의 사고방식은 혁명적으로 진화합니다. 여섯째, 하루의 마지막 15분을 창조적 상상의 시간으로 고정하십시오. 잠들기 직전 뇌가 알파파 상태에 들어갈 때 당신의 목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면을 영화처럼 상상하세요. 단순히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잠드는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영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설계를 시작할 것이며 다음날 당신을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일곱째, 매일 한 가지씩 타인에게 예상치 못한 가치를 제공하십시오. 부는 타인에게 준 가치의 합계입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칭찬, 유용한 정보 전달,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작은 배려 등을 실천하세요. 이런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급자의 마인드셋으로 고정해주며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나눔은 우주의 거대한 풍요를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여덟째, 실패 노트를 성공의 디딤돌 노트로 이름을 바꾸고 작성하십시오. 오늘 겪은 실수나 거절을 적고 그 옆에 이 사건이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 3가지를 반드시 적으세요. 실패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좌절은 그 크기만큼의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기록을 통해 직접 증명해 나가십시오. 아홉째,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스톱워치 훈련을 하세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어떤 책을 살지 결정하는 일까지 사소한 결정은 5초 내에 끝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결정에서 발휘된 결단력은 사업적 판단이나 투자 같은 거대한 결정에서도 주저함 없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근육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단은 완벽함의 산물이 아니라 훈련된 용기의 산물임을 몸소 체험하며 삶의 주도권을 쟁취하십시오. 열째, 감사 확언과 함께 부의 축적 과정을 공유하는 기록을 남기십시오. 블로그나 개인적인 일기에 내가 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하세요. 현재의 부족함조차도 나중에 거대한 성공 스토리가 될 소중한 재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부의 에너지는 당신을 향해 더 빠르게 흘러올 것입니다. 기록은 당신의 성장을 시각화해주고 훗날 당신의 길을 따를 수많은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생각의 결과이자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산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나폴레온 힐의 지혜와 제가 제안한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삶에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할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